보험약관에는 신경계의 장애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 부위의 장애는 해당 장애로도 평가하고 그중 높은 장애 지급률을 적용한다는 규정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모르셨다면 수천만 원의 보험금 차이를 만들 수도 있는 후유장애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꼭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우선 뇌출혈 진단을 받으면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출혈의 발생 원인에 따라서, 즉 그 원인이 외상인지 또는 질병인지에 따라서 진단비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마비나 언어장애, 인지장애 등의 후유증이 있으시다면 보험약관에 정해져 있는 후유장애 평가 기준에 따라서 후유장애 평가를 받고 후유장애 보험금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뇌출혈은 발생 원인에 따라서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을 원인으로 두개골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발생하는 뇌출혈과 고혈압 등과 같은 기저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뇌출혈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뇌출혈의 발생 원인을 구분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입한 보험 상품에서 뇌출혈을 보장해주는 뇌출혈 진단비 특약이 비외상성 뇌출혈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약관에서는 이러한 보장이 가능한 뇌출혈을 질병분류 코드로 분류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I60, I61, I62 이렇게 세 가지 질병 코드가 비외상성 뇌출혈에 해당하니 진단서에서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두개골 안에 들어있고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뇌, 소뇌 등으로 구분합니다. 뇌는 각각 고유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뇌출혈로 인해 손상된 뇌의 부위에 따라서 전신에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뇌출혈은 혈관 주변의 뇌신경을 죽게 하여 온몸의 운동과 감각, 인지기능 등의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전신마비나 편마비, 하반신마비, 언어장애나 인지장애 등과 같은 후유증이 있으시다면 가입한 보험의 후유장애 특약에서 후유장애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적정한 후유장애 평가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보험약관에 정해져 있는 후유장애 평가 기준에 따라서 후유장애 평가를 받더라도 보험회사가 그대로 인정해서 보상해 주기보다는 현장 조사를 통해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다투어 보실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를 반드시 선임하셔야 한다는 그런 압박을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환우분들이 재활치료 과정에서 보험금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다거나 약관 내용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서 불이익을 겪으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인데요. 또한 통증이나 강직의 치료 목적으로 도수치료를 받으셨다면 실손보험도 청구하셔야 할 텐데요. 가입자의 가입 시점에 따라 도수치료에 대한 한도가 있을 수도 있고 비급여 치료에 대한 자기부담금 차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하셨다면 횟수로는 50회, 치료비로는 350만 원 이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4세대 이전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도수치료의 횟수 제한은 약관상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험회사에서는 과다한 치료라고 판단된다면 그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현장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환자가 받은 도수치료가 환자의 강직을 치료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인지 그 적정성을 판단하고자 보험회사가 현장 조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통증 개선보다는 도수치료를 받아서 실제 환자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근거가 명확히 있어야 도수치료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뇌출혈 진단비 또는 후유장애 보험금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세요.